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각하. 하지만 축하보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 때입니다. 그레이존은 어떤 정치 진영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는 중도 현실주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하의 대통령 당선은 가깝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지만 국민은 큰 기대만큼 큰 걱정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와 같은 통치 방식이 반복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유지하고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입니다.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해 있습니다. 지방의 소멸과 청년층의 장기적 부담은 한국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인 인재는 유출이 심각합니다. 저출산과 장기 저성장, 청년들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들로 인해 연금 개혁과 출산 장려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다만 실패는 반복될 수 있으나 포기는 국가의 붕괴를 뜻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멈춰선 안 됩니다. 연금 개혁과 출산 장려 정책의 성공은 문어정가든 대한민국의 첫 번째 핵심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복지와 인구지만 두 번째 핵심 방어선은 인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재들과 거대 자본가들은 해외 이민을 선택하여 국가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학력 고자본 인력의 유출은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대한민국만을 남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아야 할 이유를 국가가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대를 위해 소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보다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교육, 기술 연구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지지율보다 더 큰 가치,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내수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기업의 해외 이전은 늘고 있으며 청년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중장년은 퇴직 이유가 막막합니다. 이럴 때 내수 부양책과 금리 인하 및 무제한 양적 완화만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단기 처방보다는 산업 전환과 기술 중심의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위에 열거된 방식들은 임시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들의 대부분의 생산을 빼앗겼고 반도체 및 차량 같은 자본 기술 집약적 산업마저 위태로 붙습니다. 금융 회사들 및 정보통신 회사들은 갈라파고스화되어 해외 진출을 꿈에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냐 강화냐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여 미래 먹거리 몇 가지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인재 육성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인재를 육성해서 다 의대로 가버린 이 현상이 아니라 IT, 반도체, 로봇, 전기자동차, 양자산업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매력적인 경로를 새로이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교 안보는 대한민국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가져다 줄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선진국이지만 경제 규모는 큰 국가가 아닙니다. 국제 무대에서 외면받거나 고립 시 경제적 체력이 낮기 때문에 위기가 강력하게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무력 시위 등의 사건, 중국의 대한국 제재 등의 사건들로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어도 외교와 안보를 전략적으로 잘 구축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중립국 전략은 대부분 양측의 불신만 키웠습니다. 오히려 양측의 신뢰를 모두 잃고 실익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명확한 원칙과 국익 중심의 현실 외교가 필요합니다. 북한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핵 개발을 지속하는 상대를 상대로 대화만을 반복하거나 제재만을 강조하는 방식 모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군사억제력, 정보전, 사이버 방어, 그리고 국제 공조를 포함한 다층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북한 리스크는 폭발 직전까지 다다랐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의 완결 단계에 이르렀으며 해외 파병까지 하는 정쟁 용병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전에 무시당하던 실패한 국가 세력에서 국제전까지 참가하는 국제사회의 주된 일원 중 하나로 발돋움하였다는 뜻입니다. 북한 리스크는 국내 정치용 이슈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대북 정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실용이란 이름으로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외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 또한 책임 있는 억제력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국제의 유혹 앞에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독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재자의 통치 방식은 다양하지만 언제나 육사한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군부를 장악하여 물리력을 독점하고 자신을 국민의 총리를 반영하는 유일한 존재로 표장합니다. 국민에게는 생존만 가능한 수준의 복지만을 허용하고 경제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개발 독재를 정당화합니다. 선전과 이미지 조작, 과도한 업적 홍보로 현실을 가립니다. 범죄자와 반대자에게는 인권을 부정하며 공포 정치를 시행합니다. 반대자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거나 실종시킵니다.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을 조장하여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분리합니다. 외부 위협을 과장해 내부 통제를 정당화하고 교육과 미디어를 장악하여 비판 없는 맹제 양성에 집중합니다. 출국을 통제하고 외국 정보 접근을 차단하며 인터넷과 언론을 검열하고 방송과 정보 채널을 국영으로 일원화합니다. 이미지 조작, 사진 편집도 서슴지 않으며 물러날 경우 꼭두가 시 후계자를 내세워 권력을 연장합니다. 이러한 요소 중 단 하나라도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국민을 주권자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 대한민국은 절대 그런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깝게 바라는 점은 단순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말뿐인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다. 개헌, 정치 시스템 개편, 행정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정부 임기 안에 구체적 논의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중도는 회색이 아닙니다. 흑과 백, 그 사이에 타협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정직한 시선입니다. 그레이존은 앞으로도 관찰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편도, 선동도 없습니다. 오직 사실과 원칙을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개혁을 시도한다면 가장 먼저 지지하고 가장 나중에 실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